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남자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저는 32년 살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인연이라는 건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누구에게도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연애는 수없이 해봤지만 드라마에서도 볼 법한 그런 특별한 연애는 단 한 번도 못 해봤죠. 그런데 군대에서 만났던 여군 상사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그 여자와의 충격적인 일까지. 정말 세상은 묘지경인 것 같네요. 자세한 얘기들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 생략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전역을 한 지 겨우 3년이 되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군대를 나이가 꽉 차서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보직 특성상 수많은 여군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하 부대의 군장비들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만큼 수많은 장교들과 부사관 병사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여군들을 봐왔음에도 어느 날 보게 된 여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다 보면 정말 모든 여자가 다 예뻐 보이는 신기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군 상사를 마주치는 순간 다른 여군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미모가 훌륭했었죠. 오죽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군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여배우를 닮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소문은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어딜 파견 가더라도 다들 알 만큼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얼굴이라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주기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마주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 여군은 좀 많이 밝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비를 싣기 위해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창문을 내리더니 밤꽃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흔히 아는 밤꽃 냄새는 그 냄새와도 비슷했기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깜짝 놀래며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알면서 뭘 모르는 척 하냐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축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마주쳤는데 땀에 젖은 모습을 보더니 야 너 좀 달라 보인다? 라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예쁜 미모의 저를 건들다 보니 심장이 엄청 떨렸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에피소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여군이 밝힌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유언비어일 수도 있으니 흘려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란 속담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 미모의 여군과 군대 내에서 별의 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건 꿈꿀 수도 없었죠.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놔두겠나요? 당연히 그 여군분은 장교분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결코 넘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가리를 해가면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를 짝사랑하다 보니 남들과는 달리 국방부 시계도 엄청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컸던 만큼 하루라도 자리를 잡고 싶었기에 곧바로 수많은 면접을 받고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바쁜 생활을 지내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32살이 되었죠. 전역하고 이 나이 먹도록 일에 매진하느라 제대로 된 애인도 없었는데 이제 슬슬 아저씨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어 오다 보니 이제는 슬슬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제가 그렇게 꿈꿔오고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를 3년 만에 다시금 마주치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었고 이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된 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천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서울로 지역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저천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하게 돼서 내려진 발령이라 제게는 엄청 좋은 기회였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원룸이 있더라고요. 주변 분위기도 괜찮고 이웃들도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지내던 중 며칠 후에 윗집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위치가 좋은 원룸이라 오래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편의점에 뭘 사러 가는 길에 이사하는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저보다는 좀 어린 나이로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딱 달라붙는 짧은 옷을 입은 게 눈에 띄었죠.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좀 동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었고 유독 짧은 복장에서 드러나는 몸매도 좋았거든요. 그냥 나오는 몸이 아니라 관리해야 나오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윗집이 이사오고 그날로부터 며칠 뒤의 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윗집에서 시끌벅적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여럿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까지 무언가 쿵쿵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뭐랄까 복합적인 소리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을 때부터 민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냥 집들이 와서 시끄러운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겼었죠. 저보다 나이도 어린 여자가 친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데 방해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주 한 번씩은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애인이랑 노는 건지 사랑을 나누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부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죠. 그때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들게 매번 이러는 거면 그것도 민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점점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간단히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보던 저는 스쳐 지나가던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래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였던 거죠. 사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 봤던지라 너무 떨렸고 심장이 두근대서 얼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도 저를 봐서 눈이 마주치게 됐죠. 그렇게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단번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못 알아볼 뻔했다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엄청 반갑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피하게도 너무 떨려서 말을 얼버무리며 반갑다고 했죠. 그녀는 이게 무슨 뉘연이냐면서 같이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고 저희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 여군 상사는 1년 전쯤 전역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하던 주특기 관련 분야로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다고 했고 이 동네에는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전역을 했는지 물었고 그냥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면서 웃더라고요. 뭔가 웃음이 어색하길래 석연치는 않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사실 무슨 이유가 됐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시 심장이 두근대더라고요. 군대에서 군복 입은 모습만 봤을 때도 예뻤지만 사복을 입으니 훨씬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군대에 계실 때 남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냐고 물었더니 진지하게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다 금방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솔로로 지낸 지도 꽤 됐다면서 외롭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신중하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항상 남자들이 줄을 서는 여자였기에 남들처럼 평범해선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점점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멀어질까봐 저는 최대한 제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숨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불쑥불쑥 행동이 먼저 앞서는지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바보같이 티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 재회를 한 지도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술 한 잔을 같이 했죠. 그녀는 술에 조금 취했는지 제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왜 고백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청순한 미모와는 달리 여군 출신답게 정말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 또한 이미 제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무심하게 얘기를 했더니 술에 취했는지 다짜고짜 팔짱을 끼면서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용기를 내야겠다 싶어서 술을 마시다 진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부터 나도 좋아했다며
그땐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아서 고백을 참았다고 했죠.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걸 보면 우리 인연은 정말 필연인 것 같다고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난으로 관심 있다고 한 줄 알았던 그녀는 진짜로 제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군대에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연예인처럼 바라보던 여자가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한 잔 더 마시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또 다시 윗집에 층간소음이 시작되더군요.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랐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때가 자정이었음에도 시끄러워서 저는 뭔가 여자친구 앞에서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올라가서 해결하고 온다고 했더니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무슨 깡이었는지 술도 많이 마셨겠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윗집으로 도착해서 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눌러도 반응이 없기에 몇 번이나 누르니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엄청 얇고 긴 티셔츠만 대충 걸쳐 입고 급하게 나온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걸 보고 저는 남자랑 있다가 급히 옷을 입고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며칠 소음에 시달려서인지 자제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무슨 짓을 하기에 매일 밤 시끄럽게 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올라왔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양심도 없는 건지 너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던 여자친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그렇게 뻔뻔하냐고 화를 냈죠. 근데 참 웃긴 게 윗집 여자는 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친절해지더군요.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를 보고 이 여자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는 조심한다는 사과를 받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해프닝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금 술을 한 잔 마시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느꼈지만 확실히 내숭이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성격이었고 저희는 밤새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여자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렇게 저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고 짐을 하나씩 옮겨오더니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뭔가 생뚱맞게도 제 여자친구는 윗집 여자와 갑자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둘이서 쇼핑도 가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다던지 말이죠.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친하게 지내게 된 것도 이상했고 그런 여자와 가까이 지낼 때부터 둘의 만남을 말려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게 된 거냐고 물었죠.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따지러 갔을 때 제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친해지고 싶었답니다. 제가 없을 때 윗집 여자가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사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가고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다네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여자친구의 행동에는 문제들이 늘어갔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해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생겨났고 행복했던 저희 만남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지라 최대한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봤자 조만간 다시 제자리를 찾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당직 같은 시스템으로 밤새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했었기에 한 달에 4번 정도 회사에서 밤새 근무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당직이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여자친구는 알겠다며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돌았는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근 중인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당직을 바꾸게 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기에 여자친구가 자다가 깰까봐 연락은 생략하고 들어갔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감기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24시간을 하던 약국이 없었기에 상비약이라도 사자는 마음으로 동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술 마시는데 약을 먹어도 괜찮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술을 사지 않는데 갑자기 웬 술이야? 라고 묻자 아까 여자친구분이 자주 어울리는 여자분이랑 남자친구분들 여러 명이 와서 술을 사가서 물어봤답니다. 계산해 주시는 분은 편의점 점주분이셔서 저와 여자친구를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었고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술을 언제쯤 사갔냐고 물어보니 저녁 7시쯤 안 돼서 엄청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여자친구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던 시간쯤이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그때부터 뭔가 거짓말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향하는데 설마 우리 집에서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부터 온갖 상상이 들더군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던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미친 듯이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일찍 잔다고 했던 제 여자친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를 연달아 하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얘가 뭔 짓거리를 하길래 어딜 가서 연락을 안 받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득 윗집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자주 있던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지피는 여자는 단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용히 있으니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에서 항상 들려왔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반쯤 맛이 가서 눈이 돌아갔죠. 앞뒤 가릴 거 없이 당장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눌러봤자 문을 열어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로 가서 저는 윗집 층호수를 말하면서 그 집 차가 지금 제 차를 막고 있다고 인터폰으로 말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여자는 인터폰으로 지금 내려간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얼른 뛰어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숨죽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여자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지금 잠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가겠다고 문틈 사이로 살짝 보니 신발장에 남자 신발, 여자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해줬었던 제 여자친구의 신발도 함께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현관문을 벌컥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여자의 옆으로 아주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무슨 일이냐며 저를 막아서더군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저는 바로 욕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안에서 문을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저는 넘어지고 말았고 다급히 현관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순간적으로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너무 허탈했고 엄청나게 열이 받아서 앞뒤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밖에서 문을 잇는 힘껏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지만 절대로 열지를 않더군요. 문득 저를 돌아보니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분명히 여자친구가 안에 있는데 저를 무시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핑계 따위 필요 없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포기한다는 마음을 안고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단 한 명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소주 3병을 원샷으로 마셨습니다. 정말 손이 떨리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커서 눈물만 미친 듯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물이 없는 편이었기에 눈물이 없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사랑하려고 했던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눈물만 나더군요.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니 현관 비밀번호가 눌러지더니 여자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보자마자 욕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냐고 했죠.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진짜로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 같이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여자친구는 취한 나머지 잠들어 있어서 이 상황을 몰랐다고 하더군요. 내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너무 피곤했고 술도 많이 마셔서 전혀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따위 핑계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술도 마셔서 점점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둘이서 같이 있다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있던 여자친구를 힘으로 밀쳐내고 문을 잠궈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장문의 문자가 수십 통이 와 있더군요. 도대체 무슨 상상을 펼쳐서 자신한테 그러냐며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솔직히 걱정할까봐 거짓말 한 건 미안한데 진짜 아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윗집 언니랑 같이 술 한 잔 마신 건데 뭐가 그렇게 열받는 일이냐고 합니다. 정말 제가 엉뚱한 상상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는 모든 정황상 의심이 걷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야 하나요? 제발 용서해달라며 일주일째 연락이 오는데 답장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냥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네요. 군대에서부터 사랑했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제가 평생 함께할 여자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제게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커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숨만 겨우 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고민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동갑이고 가정주부를 하고 있었죠. 아내와의 첫 만남은 5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에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게 도착을 해서 저는 급히 들어갔죠. 가게 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 난장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앉아 있다가 축하만 해주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술집의 문이 열리다니 정말 여신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명품 백에다가 고급스러운 복장이 귀티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그때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몇몇 남자들은 저처럼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였죠. 그때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술집에는 저희 테이블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앉은 테이블이 많았었기에 저는 속으로 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현실이 되어 주었고 그 여성은 제 친구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더니 제 앞쪽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처음에는 조금만 있다가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혹여나 제 자리에 누가 앉을까 봐서 화장실도 단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그 술집에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나름대로 여유가 넘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항상 부족함 없이 자랐었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는 철이 덜 들었었죠. 뭔가 여유가 넘치는 척이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던 그녀는 차키를 봐서 그랬던 건지, 제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유가 넘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쪼록 그녀는 딱히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모델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모델이라고는 패션 모델이나 레이싱 모델 뭐 이런 거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문적인 모델은 아니었고 SNS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는데, 광고 회사들이 화장품이며 옷이며 가릴 거 없이 가끔 홍보를 제안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 후기 같은 걸 남기는 그런 프리랜서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 후 들어보니 잘 벌 때는 월 500 이상 대기업 직원만큼도 벌어봤었고, 못 벌 때는 월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았었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약간 욜로족의 마인드가 강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욜로족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미래 걱정은 접어둔 채 당장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제가 여유가 많았었던 편이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녀가 왠지 자유로워 보였고 뭔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죠. 아무튼 그날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따로 약속을 잡아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녀가 원하면 뭐든지 주고 싶었고 빈일은 생각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카드로 미친 듯이 돈을 써댔고, 아내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행복에 겨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느라 따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대학 생활과 군 생활 이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튼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난 뒤로부터는 결혼 전에 하던 SNS 활동을 중단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만 뒹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모든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주셨지만 저는 결국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사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멍청하게도 자존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냥 제가 뭘 시작하면 언제든지 돈은 쉽게 따라올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인들 몇 명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부탁을 들어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된 지인들과 저는 열심히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아버지를 넘어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달콤한 꿈도 잠시였습니다. 왜 사업을 할 때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돈 문제로 서로가 부딪히게 되더니 결국에는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다 달랐었죠. 누군가는 자금을 투자했고 누군가는 발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분열이 되었던 거죠. 결국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면서 서로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었고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제가 했던 사업의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또 다시 백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부모님 뵙기도 부끄러웠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그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과도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다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연락도 끊게 된 거죠. 부모님도 그때는 지칠 대로 지치셨는지 완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그런 제게 엄청나게 불만을 가졌고 매일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둘 다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싸우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 보니 배달 대행도 해보고 대리기사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버텨갔지만 도저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망시켜드린 죄스러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동생이 대학을 포기한 채 사업을 돕고 있었고 동생이 그 사업을 이을 예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보다는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동생의 밑에서 일을 배워가며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더 뼈저리게 사회생활이 힘들다라는 걸 깨달은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 카드로 돈을 막무가내로 쓰던 지난해를 반성하게 됐고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저는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점차 뒤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의 업체들보다 제법 규모가 큰 업체들이 운 좋게 거래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출근 시간은 매일 새벽 6시가 되었고 퇴근은 저녁 10시 이후에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점점 힘이 들었죠. 하지만 과거 부모님 등쳐먹으면서 백수로 지낼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서야 사람 취급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제 스스로를 안도하면서 힘을 내고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사는 게 맞구나 싶으면서 말이죠. 그때쯤에 아내는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가입하는 게 저렴하길래 신규로 하나 사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그랬지만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많이들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얼굴은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할 틈 없이 매일같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게 못마땅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돈도 펑펑 쓰게 못해주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업무가 과했던 건지 약간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연락을 했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휴대폰을 분신처럼 끼고 사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뭐지 싶었죠. 그러다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제가 연락을 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나서 아내에게서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친정에 왔는데 잠깐 잠들었었다며 지금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녀온 뒤로 무리하다가는 큰 일 생길 수도 있으니 주말에는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주말에 아내와 초저녁부터 외식을 하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 아내는 화장실에 갔고 아내 가방에서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잠금 상태가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아내의 휴대폰을 사주면서 제가 등록해두었던 패턴으로 풀어봤습니다. 아직 패턴을 바꾸지 않았는지 바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카톡 내용을 보니 나와라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건 뭐지 싶었죠. 누가 유부녀인 아내에게 이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의심이 됐고 급속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지 남편인데 네가 뭔데 나오라 말하고 이따위 카톡을 보내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을 더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가 죄송하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죠. 근데 몇 분 동안이나 그 정신 나간 놈은 죄송합니다 라고만 할 뿐 제가 묻는 말에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후에 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곧바로 왜 남의 휴대폰 함부로 들고 있냐면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화내냐고 물었죠. 아내는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에게 온 카톡 내용을 봤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설마 오해하는 건 아니지? 라며 예전에 광고 의뢰하셨었던 사장님인데 연락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는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그따위로 보내는 사람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러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라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전화했고 그 사람이 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듣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아내를 떠보려고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통화 내역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착각이길 바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고 말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연락 온 그놈 당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네가 한 짓도 너희 친정에 가서 다 말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배달 대행의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한창 힘들게 지내던 때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SNS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쉬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딸을 잃어서 너무 그리워서 그런데 만나서 밥만 먹어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들어주면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가 헛짓거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가졌고 밥만 먹고 30만 원이나 챙기자 싶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젠틀했고 약속대로 밥만 먹었는데도 30만 원을 줬답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번 더 이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냐고 물었죠. 아내는 엄청 놀라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아내를 떠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너 지금 또 거짓말하냐고 그 남자한테 이미 다 들었다고 하니까.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미안하다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미친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내 뒤통수를 치냐며.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면 여지껏 그 더러운 돈 받은 거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더니 그 더러운 돈으로 뭘 했을지 뻔히 보였죠.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꺼지라고 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억지로 먹어도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전부 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별로 힘든 것도 없었는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더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말랐냐면서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 좋냐고. 내가 잠깐 힘들게 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곧바로 다른 남자한테 붙어 먹으면서 그 더러운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했답니다. 근데 여자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장품이며 여성용품을 샀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면서 벌어다 준 돈은 돈이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내가 집에 넣어준 생활비는 어디다 썼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할 때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던 친정이고 제 부모님과 다투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매정하게 거절했던 장인 장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피 땀 흘려 번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서 네가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돈 10원도 못 벌어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돈을 홀라당 친정에 보내주고는 화장품이며 여성용품 사려고 돈 많은 남자한테 붙어 먹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솔직히 아내의 친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만 매달려서 돈 한 푼도 없이 딸을 시집 보낸 것도 모자라서 제가 아내 모르게 돈을 빌려준 돈도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식구들이었고 당장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한 번만,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보내준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막상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또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남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 남자가 진짜 바보 같은 놈이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 아닌 걸 알면서도 단호하게 내쳐지지가 않네요. 아내는 계속 울고 불며 미안하다고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믿어달라면서 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아내가 너무 천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 늙은 남자와 있었던 상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이 만남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처참하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제게 닥친 가혹한 현실이 너무 힘이 드네요. 인생이란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고민이라고 사연을 올리는 제가 멍청한 거 저도 잘 알지만 욕보다는 현명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